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삼천 비기에서도 영양만 듬뿍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4장 진폭 변조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앰플리튜드 모듈레이션입니다. 반송파 추적에 관해서 살펴보는 부분입니다. 수신단에서의 반송파 추적입니다. 송신단에서는 반송파를 이용해서 메시지 신호 MT를 전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MT를 우리가 다시 검파해 내기 위해서는 송신단에서 보낸 반송파와 동일한 주파수와 의상 신호가 필요한 것입니다. 반송파 추적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PLL과 AM 신호의 동기 검파 방식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M 신호의 동기 검파 방식에서는 송신단에서 사용한 캐리어 웨이브 즉 반송파와 동일한 주파수와 의상을 갖는 신호를 수신단에서 생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신호를 수신단에서 생성하기 위해서는 수신된 AM 신호로부터 송신단에서 사용한 반송파의 주파수와 의상에 관한 정보를 추출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러한 주파수와 의상을 추출했다고 한다면 수신기에 포함된 로컬 오실러레이터에서 송신단에서 사용한 반송파와 동일한 정연파를 발생시키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발생된 정연파를 수신된 AM 신호와 곱해줌으로 인해서 동기검파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수신된 AM 신호로부터 반송파의 주파수 및 의상에 관한 정보를 추출하는 회로 PLL을 이용하는 방식이 있는 것입니다. 먼저 PLL 즉 Phase Locked Loop의 용어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루프라는 용어는 피드백 라인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피드백 라인, 출력으로부터 입력으로 신호가 전달되는 피드백 라인이 존재하면 항상 클로즈드 루프, 폐 루프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피드백 라인이 존재한다는 의미에서 루프라는 용어를 쓴 것입니다. 페이스 럭드, 의상을 고정시키는 루프 회로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의상을 고정시킨다는 의미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정연파는 세 개의 파라메타로 정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진폭 AC, 코사인, E파이, FCT 플러스 파이. 즉 다시 말하면 진폭과 주파수 FC와 의상 파이로 정연파를 특정 지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진폭은 우리의 관심 대상이 아닙니다. 진폭은 메시지 신호 MT에 비례하는 신호인 것입니다. 코사인, 세타, 각도 안에 들어가는 파라메터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사인 세타, 즉 각도 안에 들어가는 파라메터는 의상과 주파수인 것입니다. 의상을 변화시키면 각도가 변하는 것입니다. 각도가 변한다는 것은 주파수가 변한다는 의미입니다. 의상과 주파수는 항상 상호 연관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각도 안에 같이 포함된 파라메타인 것입니다. 역으로 주파수를 변화시킨다는 것은 각도가 변한다는 의미입니다. 각도가 변한다는 것은 의상이 변한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정연파를 특징 지우기 위해서 고정된 의상과 고정된 주파수를 알아낸다는 것입니다. 베이스 럭드 루프, 다시 말하면 프리퀀시 럭드 루프라고 해도 문제는 없는 것입니다. PLL 동작 특성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PLL의 구성입니다. PLL은 의상 검출기, 로우 패스 필터, VCO 볼테이지 컨트롤드 오시레이터, 즉 전압, 제어, 발진기로 구성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피드백 라인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 PLL의 동작 특성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PLL을 이용해서 수신된 신호에 포함된 주파수와 의상을 검출하는 방법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PLL 회로입니다. PLL에 입력되는 신호를 정연파로 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A sin 오메가 0t 플러스 세타 i, 즉 진폭은 A이고 주파수는 F0이며 의상이 세타 i인 정연파가 입력되는 경우를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볼테이지 컨트롤드 오실레이터는 입력 전압에 의해서 정연파를 생성하는 일종의 발진기인 것입니다. VCO에서 출력되는 출력 신호를 X0t equal B 코사인 오메가 0t 플러스 세타 제로로 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YT는 XT와 X0t 곱인 것입니다. YT는 A 곱하기 B, AB 사인 오메가 0t 플러스 세타 I, 사인 오메가 0t 플러스 세타 I, 코사인 오메가 0t 플러스 세타 제로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인 A, 코사인 B를 사인 A 마이너스 B, 사인 A 플러스 B로 변환해서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2분의 1 사인 A 마이너스 B, 사인 A 플러스 B 2분의 AB의 사인 A 마이너스 B 세타 I 마이너스 세타 제로 플러스 사인 A 플러스 B 2 오메가 제로 T 플러스 세타 I 플러스 세타 제로가 되는 것입니다. YT의 수학적인 표현인 것입니다. 이러한 YT 신호에는 로우 패스 필터가 적용될 것입니다. 즉 저주파 성분만 통과시키는 필터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항은 저주파 성분인 것입니다. 두 번째 항의 주파수는 EF0인 것입니다. 고주파 성분인 것입니다. 첫 번째 항에 비해서 주파수 성분이 굉장히 높은 컴포넌트들로 구성된 신호인 것입니다. 따라서 로우 패스 필터를 통과시키면 두 번째 항은 제거될 것입니다. V0t는 2분의 AB의 사인 세타 I 마이너스 세타 제로가 되는 것입니다. 세타 I 마이너스 세타 제로 XT의 의상과 볼테이지 컨트롤드 오실레이터에서 생성되는 신호의 의상의 차이인 것입니다. 의상의 차이 세타 I 마이너스 세타 제로를 세타 2로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2분의 AB의 사인 세타 2가 V0t가 되는 것입니다. 로우 패스 필터를 통과시키면 두 번째 항은 없어지고 첫 번째 항만 남는 것입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PLL에서 수신된 신호의 주파수와 의상을 검출하는 과정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PLL에 입력되는 신호, 즉 PLL에 수신되는 신호는 XT인 것입니다. VCO의 출력 신호, 즉 VC로부터 생성되는 신호 X0t입니다. XT와 X0t를 곱한 것이 YT입니다. YT에 로우 패스 필터를 적용하면 V0t가 되는 것입니다. V0t는 2분의 AB 사인 세타 2t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세타 2는 XT의 의상에서 X0t의 의상 세타 0를 뺀 값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타 i와 세타 0의 차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세타 i와 세타 0가 같게 되는 조건을 만든다고 한다면 우리는 수신된 신호의 주파수 오메가 0, 수신된 신호의 의상 세타 i, 세타 0, 세타 0를 측정하면 결국은 수신된 신호의 의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XT 신호의 주파수와 의상이 X0t의 주파수와 의상과 동일하게 되는 조건만 우리가 만들어낸다면 주파수와 의상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조건을 만들어내는 회로가 피드백 루프 회로가 되는 것입니다. 항상 VCO에 입력되는 신호에는 의상차가 있는 것입니다. 의상차가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것입니다. 2분의 AB는 상수인 것입니다. 두 신호의 의상차만큼 항상 보정되면서 VCO는 출력 신호를 생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신호의 주파수와 의상이 동일해진다고 하는 조건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신호의 의상 세타 i와 세타 0가 동일하다는 조건은 세타 2, 세타 i 마이너스 세타 0가 0이 되는 조건입니다. 사인 0은 0입니다. 2분의 AB는 상수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세타 2가 0이 되면 V0t는 0이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로우 패스 필터로부터
생성되는 출력, 즉 다시 말하면 VCO에 입력되는 전압이 0이 되는 순간 세타 i와 세타 제로는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0이 되는 순간 VCO로부터 생성되는 신호의 주파수와 의상을 측정하면 그것이 곧 수신된 신호의 주파수와 의상이라는 것입니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XT와 X0T가 동기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즉 주파수가 같고 의상이 같도록 우리가 동기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락하는 것입니다. 묶어두는 것입니다. 그러한 조건이 된다는 것은 결국은 의상 주파수와 같고 의상이 같다는 얘기는 세타 E가 0이 된다는 조건, 즉 다시 말하면 V0T가 0이 된다는 것입니다. V0T가 0이 되면 역으로 말하면 세타 E가 0이 된다는 것입니다. V0가 0일 때의 VCO의 주파수와 의상을 측정하면 우리가 수신된 신호의 주파수와 의상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V0T가 0일 때, VCO의 입력 전압이 0일 때 오실레이션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한 오실레이션을 프리러닝 오실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혀 V0T, 즉 VCO의 입력 전압이 0이기 때문에 입력 전압에 영향을 받지 않고 자기 스스로 달리는 오실레이션, 발진이 일어난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PLL 루프를 이용해서 수신된 신호의 주파수와 의상을 검출하는 과정에 관해서 우리가 상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 PLL 동작에서 V0T와 세타 E의 관계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입니다. V0T는 2분의 AB 사인 세타 ET인 것입니다. 사인파형이 되는 것입니다. 최대치는 2분의 AB가 될 것입니다. 최소치는 마이너스 1이 되는 경우 마이너스 2분의 AB가 될 것입니다. 만약에 에러가 없다면 세타 ET가 0이라면 V0T는 0이 될 것입니다. 세타 ET가 0이라면 V0T는 0이 되는 것입니다. 일정 의상차가 있다면 세타 E 의상차가 생성된다면 VCO의 특정 전압이 입력될 것입니다. 의상차가 90도인 경우에 VCO에 입력되는 전압은 가장 큰 전압일 것입니다. PLL을 이용한 AM 신호의 검파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신기의 회로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동기 검파 방식인 것입니다. 수신기에 AM 변조된 신호가 도착한 것입니다. 수학적인 표현, 물론 AC 플러스 MT 코사인 2파이 FCT 플러스 세타 I가 될 것입니다. 이 신호를 우리가 PLL에 입력시켜서 이 신호에 포함된 반송파의 주파수와 의상 세타 I를 우리가 검출해야 하는 것입니다. 앞에 슬라이드를 보시면 PLL 회로 설명하는 과정에서 PLL의 입력 신호를 사인 함수로 가정을 하였습니다. VCO로부터 발생되는 신호를 코사인 함수로 가정을 하였습니다. PLL에 입력되는 신호가 사인이면 VCO에서 출력되는 신호는 코사인 함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코사인 함수, 즉 송신단에서 썼던 반송파 코사인 2파이 FCT 플러스 세타 I를 우리가 얻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PLL의 입력은 사인 함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의상을 마이너스 90도 천이, 즉 시프트 시키면 코사인이 사인으로 바뀔 것입니다. 코사인 형태로 수신된 신호를 사인으로 바꿔서 PLL에 입력하면 VCO의 출력이 코사인 형태로 나오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많이 살펴본 내용입니다. 로우 패스 필터를 통과시켜서 VCO에 다시 입력이 되는데 로우 패스 필터에 출력된 신호가 0이 되는 순간 세타 I와 세타 제로는 같아진다는 것입니다. 물론 주파수 FC, FC도 같을 것입니다. 따라서 VCO의 입력이 0이 될 때 발생되는 신호를 AM 수신된 신호와 곱해지면 동기검파 방식이 되는 것입니다. 동기검파, 즉 로우 패스 필터를 제거하고 또 직류 성분을 제거하면 메시지 신호 MT에 비례하는 신호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동기검파 방식에 관해서는
전 챕터에서 우리가 많이 살펴본 내용입니다. 제곱법 소자를 이용한 반성파 추출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러한 방법은 현재 실질적으로 회로 구현에 사용되는 방법은 아닌 것입니다. 이론적인 측면에서 존재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학습 차원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DSB-SC 신호가 수신되었습니다. DSB-SC 신호의 수학적인 표현은 MT 코사인 2파이 FCT가 되는 것입니다. 제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곱을 하면 크기는 2배로 늘어날 것입니다. 크기는 2배로 늘어나고 마이너스 데이터는 플러스 데이터가 될 것입니다. 제곱한 파형입니다. 제곱한 파형에 다시 밴드패스 필터를 통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밴드패스 필터인데 중심 주파수가 EFC인 밴드패스 필터인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주파수가 EFC인 부근의 신호들만 통과시키겠다는 것입니다. 파형을 통해서 직관적으로 예측하는 것은 너무 힘든 부분입니다. 수학적으로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DSB 신호를 제곱한 파형이 되는 것입니다. DSB 신호를 제곱하면 m제곱 t 코사인 제곱 2파이 FCT가 되는 것입니다. 코사인 제곱 세타 200각의 공식을 적용하면 2분의 1에 m제곱 t 플러스 2분의 1에 m제곱 t 코사인 2세타 코사인 4파이 FCT가 되는 것입니다. MT 그 자체입니다. 메시지 신호입니다. 제로 주파수 부근의 성분인 것입니다. 주파수가 제로 주파수 부근의 성분이 코사인 4파이 FCT를 곱해줌으로 인해서 프리퀀시 시프팅 시어렘입니다. 플러스 방향으로 EFC만큼 시프트된 스펙트럼이 되는 것입니다. 즉 이러한 신호의 이 두 번째 항의 스펙트럼은 중심 주파수가 EFC인 부근에 위치하는 스펙트럼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중심 주파수가 EFC인 밴드패스 필터를 통과시키면 두 번째 항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항 물리적 의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MT 코사인 2파이 FCT DSB SC 변조된 신호입니다. m제곱 t 물론 m제곱 t의 크기는 반으로 줄은 것입니다. 2분의 1 m제곱 t를 DSB SC 변조했는데 그때 주파수는 FC가 아니라 4파이기 때문에 EFC가 되는 것입니다. m제곱 t 본인 메시지 신호가 이러한 정연파입니다. 제곱을 하면 둘 다 크기는 2배로 늘어나면서 플러스 방향으로 올라갈 것입니다. 크기가 반입니다. 다시 반으로 줄었습니다. 반으로 준 신호에 DSB-SC 변조 EFC라는 주파수로 변하면서 진폭이 메시지 신호와 동일하게 되는 것입니다. 2분의 m제곱 t 코사인 4파이 FCT를 그림으로 그린 것입니다. m제곱 t를 EFC라는 주파수로 DSB, SC 변조한 파형. 동일한 부분입니다. 동일한 부분. 다시 리미터를 통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입력이 0보다 크면 플러스 1로 하고 입력이 0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부분에선 1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구형파가 출력될 것입니다. 플러스 반주기, 마이너스 반주기, 플러스 반주기, 마이너스 반주기, 플러스 반주기, 마이너스 반주기가 될 것입니다. 다시 주파수 분할기를 통해서 주파수를 반으로 줄일 것입니다. FC 성분을 얻기 위한 목표인 것입니다. 주파수를 반으로 줄였습니다. 주파수가 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다시 이러한 신호, 이러한 구형파에는 직류 성분, 물론 직류 성분은 평균치를 내면 0이기 때문에 0일 것입니다. 기본파 성분, 제2고조파 성분, 제3고조파 성분, 제4고조파 즉 4FC 성분, 제5고조파 성분들 무한대까지 주파수 성분이 들어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신호로부터 밴드패스 필터를 적용하는데 중심 주파수가 FC인 밴드패스 필터를 적용하면 이 신호에 포함된 즉 기본파 성분, 최저 교류 주파수 성분 즉 FC 성분을 추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호로부터 A 코사인 2파이 FCT를 추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수신된 신호에 포함된 코사인 2파이 FCT를
제거법 소자를 이용해서 우리가 동기건파를 위해서 추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거법 소자를 이용한 반성파 추출 이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제거법 소자와 PLL을 동시에 활용해서 송신단에서 보낸 반성파를 추출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DSB SC 신호가 수신되었습니다. 제곱할 것입니다. 제곱한 파형입니다. 제곱한 파형의 중심 주파수가 EFC인 밴드패스 필터를 통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밴드패스 필터를 통과한 파형입니다. 보내고자 하는 신호를 제곱한 것입니다. 제곱하고 크기는 반으로 줄면 원래 파형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파형이 플러스 1일 때, 마이너스 1일 때는 반대되는 파형. 이 안에서 주파수가 EFC로 정연파의 진폭이 바뀌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호를 PLL에 입력해서 정연파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이 신호에 포함된 반성파 성분을 PLL을 통해서 얻는 것입니다. 물론 주파수가 2배 EFC 성분이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FC 성분으로 바꾸기 위해서 주파수 분할기 2대1 주파수 분할기를 이용하겠습니다. 2대1 주파수 분할기를 이용하면 주파수가 FC인 송신단에서 사용했던 코사인 2파이 FCT를 추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방법도 이론적으로 존재하는 방법입니다. 실질적으로 상용이나 아니면 시스템 구현에 사용되고 있지 않은 방법입니다. 주파수 분할 다중화, 즉 프리퀀시 디비전, 멀티플렉싱과 슈퍼 헤테로다인 수신기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상용 AM 라디오 방송에서 사용되는 방식인 것입니다. 프리퀀시 디비전, 멀티플렉싱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FDM, 주파수 분할 다중화인 것입니다. 현재 상용화되어 있는 AM 라디오 방송에서는 FDM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AM 라디오 방송을 위해서 할당된 주파수는 535kHz에서 1605kHz까지입니다. 법적으로 인가된 사항입니다. 이 이외의 주파수를 사용해서 AM 방송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방송국에서는 메시지 신호, 즉 기저대역 신호 MT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MT를 전송하기 위해서는 변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변조한다는 것은 그 신호의 스펙트럼이 반송파만큼 높은 주파수 쪽으로 이동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동된 스펙트럼은 항상 변조된 신호의 스펙트럼, 즉 다시 말하면 AM 변조 신호는 535kHz에서 1605kHz 사이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AM 방송에서 사용하는 신호의 대역폭은 4kHz입니다. DSB-TC 변조하면 대역폭은 높은 주파수 쪽으로 이동하면서 2배로 늘어날 것입니다. 대역폭이 8kHz가 되는 것입니다. 신호의 대역폭이 정확하게 8kHz입니다. 방송국 하나당 8kHz의 대역폭을 할당한다고 한다면 방송국과 방송국 사이에 보호대역 가드밴드가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방송신호와 방송신호 사이에 인터피어런스 간섭이 일어날 것입니다. 간섭이라는 것은 신호의 혼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호의 혼선을 막기 위해서 가드밴드 보호대역을 할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방송국당 2kHz의 가드밴드가 할당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AM 방송국 하나에 할당된 대역폭은 10kHz가 되는 것입니다. 신호의 대역폭 8kHz, 가드밴드 2kHz가 되는 것입니다. 535kHz에서 1605kHz 사이에서 여러 개의 방송국이 허가되어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것입니다. 중심 주파수를 부근으로 해서 이 10MHz가 방송국 하나에 할당된 대역폭이 되는 것입니다. FC를 중심으로 10MHz의 대역폭이 방송국 하나에 할당된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방송국에 할당된 주파수는
FC 반송파의 주파수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는 711kHz KBS AM 라디오 방송국입니다. 라는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KBS AM 라디오 방송국에 할당된 반송파의 주파수 FC가 711kHz라는 것입니다. 711kHz를 중심으로 왼쪽으로 5kHz, 706kHz가 되는 것입니다. 711kHz를 중심으로 오른쪽으로 5kHz, 716kHz가 되는 것입니다. 706kHz에서 716kHz까지 KBS AM 라디오 방송국에서 사용할 수 있는 주파수 대역이라는 것입니다. 즉, 총 대역폭은 10kHz가 되는 것입니다. Frequency Division Multiplexing FDM에 관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각의 방송국에서 전송하고자 하는 신호 M1T, M2T, M3T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각각 신호의 스펙트럼을 가정한 것입니다. 각각의 방송국에 할당된 반송파 주파수가 있을 것입니다. F1, F2, F3 각각의 주파수 서로 다른 것입니다. M1T는 F1으로 변조할 것이며 M2T는 F2로, M3T는 F3로 변조할 것입니다. 변조된 신호의 경우에 변조한다는 것은 반송파 주파수만큼 높은 주파수 쪽으로 이동한다는 의미입니다. FC1을 중심으로 M1T의 스펙트럼이 분포하고 있을 것입니다. FCT를 중심으로 M2T가 분포하고 있을 것입니다. FCN이라는 반송파를 중심으로 메시지 신호 MT의 스펙트럼이 존재할 것입니다. 각각의 신호의 스펙트럼은 8kHz가 되는 것입니다. 가드 밴드를 포함하면 방송국 하나당 할당된 것이 대역폭이 10kHz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호들이 공간을 통해서, 즉 안테나를 통해서 공간에 방송, 즉 전파되는 것입니다. 수신단에서는 밴드패스 필터를 통해서 자기가 본인이 듣고 싶은 방송국의 반송파 주파수 부근의 10kHz를 선택해서 들으면 되는 것입니다. 밴드패스 필터를 이용해서 특정 방송국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라디오 방송 듣기 위해서 다이얼링을 하는 것, 즉 튜닝을 하는 것은 결국은 그 반송파, 그 방송국에 할당된 주파수를 찾는다는 것입니다. 각 신호당 할당된 주파수 대역, 보내고자 하는 신호, 즉 전송 신호, 즉 MT의 밴드 입시는 BWM이 될 것입니다. 변조되면서 높은 주파수 쪽으로 이동하면서 대역폭은 2배로 늘어난 것입니다. 방송국에 할당된 반송파 주파수인 것입니다. 주파수 영역에서의 FDM 파형에 관해서 우리가 알아보았습니다. Frequency Division Multiplexing에 관련된 부분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파수 분할 다중화 방식으로 방송된 신호를 수신한 경우에 수신기에서는 방송국을 분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방송국만을 선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방송국의 신호를 수신한 후에 그 신호에 포함되어 있는 메시지 신호 MT를 복주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안테나를 통해서 우리가 방송국 신호를 수신하게 되는데 내가 원하는 방송국의 신호만을 선택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밴드패스 필터가 필요한 것입니다. 물론 또 다른 방송국을 선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는 것은 밴드패스 필터의 중심 주파수를 우리가 마음대로 가변시킬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변 주파수의 밴드패스 필터가 필요한 것입니다. 특정 방송국의 신호, 즉 10kHz 대역폭의 신호를 얻은 다음에는 그 신호에 포함되어 있는 메시지 신호 MT를 검파해내면 우리가 그 방송국의 방송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AM 방송 수신기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M 방송 수신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라디오라고 하는 단말기인 것입니다.
AM 방송 신호가 수신기 안테나에 수신될 것입니다. 이렇게 무선으로 수신된 RF 신호에는 다양한 방송국의 스펙트럼이 존재할 것입니다. 따라서 수신기에서는 특정 방송국만을 분리해내는 세퍼레이션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경우에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밴드 패스 필터를 사용하면 될 것입니다. 안테나에 포착된 신호의 크기는 너무 작습니다. 신호를 증폭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앰플리파이어, 증폭기 설계하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특정 방송국의 신호가 수신되면 그 신호에 포함되어 있는 메시지 신호 MT만을 복조해 내면 우리가 그 방송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수신기에서의 첫 번째 작업은 원하는 채널의 스펙트럼을 얻어내는 과정, 결국은 밴드패스 필터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밴드패스 필터를 구현할 때 LC 공진 회로를 사용하면 간단하게 구현될 수 있는 것입니다. LC 공진 회로에서 공진 주파수는 2파이 루트 LC분의 1인 것입니다. 만약에 주파수, 밴드패스 필터의 중심 주파수를 바꾼다고 한다면 캐패시턴스 값을 변화시키면 되는 것입니다. F는 2파이 루트 LC분의 1이기 때문에 캐패시턴스 값을 변경하면 공진 주파수를 변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채널을 선택하는 것을 튜닝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말로는 동조시킨다는 것입니다. 채널 선택하는 것, 튜닝한다, 동조한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물론 신호의 크기가 너무 작기 때문에 증폭 과정이 또 필요한 것입니다. 이때 tuned amplifier, 즉 동조 증폭기를 이용하면 튜닝과 앰플리피케이션, 증폭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AM 방송 수신에서의 튜닝 과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튜닝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은 밴드패스 필터입니다. 밴드패스 필터를 LC 공진 회로로 설계하면 그때 중심 주파수는 공진 주파수가 되는 것입니다. F0는 2파이 루트 LC분의 1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캐패시턴스 값을 가변시킴으로 인해서 밴드패스 필터의 중심 주파수를 변경시킬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캐패시턴스 값의 변화에 따라서 밴드패스 필터의 중심 주파수가 변한다고 하더라도 항상 그 대역폭은 공진되는 신호의 대역폭은 10kHz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항상 밴드패스 필터의 대역폭은 10kHz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LC 공진 회로는 그렇게 안정성이 높은 회로가 아닌 것입니다. 만약에 튜닝 주파수 즉 F0가 N배로 증가한다면 캐패시턴스 값을 줄이면 공진 주파수는 크게 될 것입니다. F0가 크게 된다고 하면 밴드 입수가 그 N배의 제곱이 되는 N제곱배로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공진 주파수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공진되는 신호의 대역폭은 10kHz보다 훨씬 넓어진다는 것입니다. 밴드패스 필터의 대역폭이 10kHz를 초과한다는 것은 이웃한 방송 신호까지 같이 필터링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다음 슬라이드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M 방송 수신기에서 튜닝 부분 이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M 방송에 할당된 주파수는 535kHz에서 1605kHz까지입니다. 따라서 할당할 수 있는 반송파 주파수 중에서 가장 낮은 주파수는 540kHz가 될 것입니다. 가장 높은 주파수는 최고 주파수가 1605kHz이기 때문에 5kHz 뺀 1600kHz가 될 것입니다. LC 공진 회로를 이용해서 밴드패스 필터를 설계할 경우 밴드패스 필터의 중심 주파수가 540kHz의 경우와 1600kHz의 경우에 대역폭이 9배나 차이 난다는 것입니다. 대역폭은 항상 동일해야 하는 것입니다. 반송파 주파수, 즉 다시 말하면 밴드 패스 필터의 중심 주파수가
540이든 1600이든 1000이든 관계없이 항상 그 밴드패스 필터의 대역폭은 10kHz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특정 방송국 신호만을 우리가 필터링할 수 없는 것입니다. LC 공진 회로의 문제점입니다. TRF 수신기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TRF 수신기는 초기의 AM 수신기인 것입니다. 지금 현재는 사용되지 않는 수신기인 것입니다. TRF, 튜닝을 한다는 것입니다. 튜운드 라디오 프리퀀시, 우리가 원하는 주파수를 선택해 낸다라는 의미에서 그 이름을 TRF로 한 것입니다. LC 공진 회로를 밴드패스 필터로 이용할 경우에 가장 큰 문제점은 밴드패스 필터의 중심 주파수, 즉 어떤 방송국 신호를 선택할 것이냐에 따라서 대역폭이 마구 변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회로 설계 부분에서 어떤 특정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 첫 번째 방법은 피드백 라인을 구현한다든가, 두 번째 방법은 다단으로 구성하는 것입니다. 하나의 스테이지로 해결될 수 없는 것은 여러 개의 스테이지, 즉 다단으로 해결하면 된다는 아이디어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응용 분야에 따라서 틀릴 것입니다. TRF 수신기는 그러한 문제점을 멀티 스테이지, 즉 다단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밴드패스 필터를 3개를 쓰는 것입니다. 물론 이 밴드패스 필터 내에는 증폭 기능도 같이 갖고 있는 것입니다. 튠드 앰플리파이어가 되는 것입니다. 밴드패스 필터가 3개이기 때문에 각각의 밴드패스 필터의 중심 주파수를 선택하는, 즉 방송국의 반성파 주파수를 선택하는 다이얼이 3개가 있는 것입니다. 특정 방송국 신호가 선택이 되면, 필터링 되면 검파 과정을 거쳐서 송신단에서 보낸 메시지 신호 MT를 얻은 다음에 그 MT로 스피커를 구동하기 위해서, 드라이빙하기 위해서 오디오 프리퀀시에 해당하는 앰플리파이어를 이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물론 라디오의 볼륨 단자는 증폭기에 연결될 것입니다. 볼륨을 크게 할 수도 있고 적게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밴드패스 필터가 3개가 사용됐기 때문에 방송국을 선택하는 다이얼이 3개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 3개를 적당히 잘 조절해서 특정 방송국 신호가 잘 필터링 되도록 선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이얼 하나 갖고 특정 방송국을 선택하는 것은 굉장히 용이한 일입니다. 그러나 다이얼 3개를 어떻게 적당히 조절할 것인가? 노하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경험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불편한 일입니다. TRF 수신기로 초기에 방송국 라디오 수신기가 만들어졌을 경우에 각 마을에는 전문가가 있었던 것입니다. 특정 전문가는 다이얼이 3개 있는 경우에 그 3개를 갖고 특정 방송 신호 하나 잘 나오도록 하는 전문가인 것입니다. 잘 안 될 때 동네에서 그 전문가를 불러서 방송 신호를 시청한 다음에 그 전문가에게 선물을 준다든가, 그 전문가에게 박수로 환호하는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TRF 수신기에서의 튜닝 방식 그림을 통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신호가 수신되고 있는 것입니다. 다양한 방송국에서 송신하고 있는 신호의 스펙트럼입니다. 주파수 영역에서 보면 아주 깔끔하게 각각의 방송국 신호가 구분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시간 영역에서 보면 신호들이 우리가 어떻게 분리할 수 없을 정도로 혼합돼서 표현될 것입니다. 시간 영역에서 수신된 신호의 해석은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주파수 영역에서 보면 각 방송국에서 송신한 전송한 신호의 스펙트럼은 정확히 구별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각 방송국에 할당된 반성파의 주파수가 서로 다르기 때문일 것입니다. TRF 수신기의 기본 원리는 LC 공진 회로를 설계하고 결국은 특정 방송국의 신호를 필터링하기 위해서
그 밴드패스 필터, LC 공진 회로로 구성된 밴드패스 필터의 중심 주파수를 가변시키는 방법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밴드패스 필터의 중심 주파수를 FC1 또는 FC2로 이동해 가면서 필터를 이동해 가면서 그 방송국 신호의 반송파 주파수에 일치시키는 방식인 것입니다. 좌우로 다이얼링을 통해서 이동해 가면서 특정 방송국을 선택하는 방식입니다. 방송 신호는 고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밴드패스 필터가 중심 주파수를 찾아서 좌우로 움직이면서 특정 방송국 신호를 필터링 해내는 방식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밴드패스 필터의 중심 주파수가 낮아지거나 높아짐으로 인해서 대역폭이 10kHz로 유지가 안 된다는 것이 문제점이라는 것입니다. TRF 수신기에서의 문제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TRF 수신기에서의 문제점은 TRF 수신기에 사용되는 밴드패스 필터의 대역폭이 일정하게 유지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밴드패스 필터의 대역폭이 10kHz로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키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즉, 퀄러티가 높은, Q팩터가 높은 대역통과 필터, 밴드패스 필터를 설계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원 스테이지 1단으로는 설계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다단으로 설계하는 방법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보통은 3단으로 설계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입니다. TRF 수신기 초기에는 3단으로 수신기를 설계한 것입니다. 3단으로 설계한다는 얘기는 튜닝을 위해서 3개의 다이얼이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3개의 다이얼을 이용해서 사람들이 하나의 방송국을 튜닝한다는 것은 너무 어려운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슈퍼 헤테로다인 수신기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슈퍼 헤테로다인 수신기는 현재 AM 라디오 방송에서 사용되고 있는 수신기인 것입니다. 1918년 에드윈 암스트롱이 개발한 수신기입니다. 슈퍼 헤테로다인이라는 용어 그 자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슈퍼소닉은 초음파 대역이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가청 주파수 대역보다 주파수가 높은 초음파 대역이라는 의미의 슈퍼소닉의 슈퍼인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슈퍼 헤테로다인 수신기에서 밴드패스 필터의 중심 주파수로 사용하는 것이 455kHz입니다. 455kHz는 가청 주파수 대역 20kHz를 훨씬 초과하는 초음파 대역이라는 의미에서 슈퍼소닉이라는 용어를 도입한 것입니다. 슈퍼소닉에서 슈퍼를 도입한 것입니다. 헤테로다인은 다른 오더의 의미입니다. 다른 신호를 곱해줌으로 인해서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내용입니다. 슈퍼 헤테로다인 수신기는 어떠한 신호에, 주파수를 갖는 신호에 다른 신호를 곱해서 새로운 주파수를 생성하는 것을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슈퍼 헤테로다인이라는 용어 살펴보았습니다. 슈퍼소닉이라는 의미, 헤테로다인은 원래 주어진 신호에 서로 다른 주파수를 갖는 신호를 곱해서 새로운 주파수 대역의 신호를 활용한다는 의미,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헤테로다인 수신기는 TRF 수신기의 문제점을 해결한 것입니다. TRF 수신기는 방송 신호가 있을 경우에 특정 방송 신호를 선택하기 위해서 밴드패스 필터를 이동해 나가는 방식입니다. 이동해 나가다 보면 중심 주파수를 변화시켜야 되는데 그 중간 주파수를 변화시키면 밴드패스 필터의 대역폭이 변화된다는 문제점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서 슈퍼 헤테로다인 수신기는 역발상입니다. 밴드패스 필터에 이동하면 밴드패스 필터의 중간 주파수가 변화한다는 문제점이 있다고 한다면 그럼 밴드패스 필터를 고정시키겠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방송 신호를 밴드 패스 필터 안에다 집어넣는 방식입니다. TLF 방식은 방송 신호가 고정되어 있고 특정 방송 신호를 선택하기 위해서 밴드 패스 필터가 이동하는 방식입니다. 슈퍼 헤테로다인 수신기는 역으로 밴드 패스 필터는 455kHz의 중간 주파수로 고정되어 있고 방송 신호를 이동시킨다는 것입니다. 방송 신호를 이동시킬 때 쓰는 방식이 헤테로다인 방식, 즉 서로 다른 신호를 곱해서 새로운 주파수를 생성하는 방법을 이용하겠다는 것입니다. 주파수 축에서 윈도우를 움직이는 대신에 윈도우 위치를 고정시키고 여기서 이 윈도우는 밴드패스 필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전체 축, 방송 신호들을 움직이는 방식을 사용하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밴드패스 필터는 고정되는 것입니다. 그때 사용되는 중심 주파수 즉 중간 주파수를 Intermediate Frequency IF라고 하는 것입니다. IF를 현재 AM 상용 라디오 방송에서 사용하고 있는 IF 프리퀀시 중간 주파수는 455kHz입니다. 초기에는 50kHz가 사용되어 있지만 현재는 중간 주파수로서 455kHz가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슈퍼 헤테로다인 수신기의 블록도입니다.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테나를 통해서 AM 신호를 수신할 것입니다. AM 신호가 수신되면 그러한 AM 방송 대역 즉 535kHz에서 1605kHz까지에 해당하는 신호들이 증폭될 것입니다. 각각의 방송 신호에는 할당된 반송파 주파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반송파 주파수에 수신기의 로컬 오실레이터에서 생성한 정연파, 즉 주파수 FCO를 갖는 FLO를 갖는 정연파를 곱해주는 것입니다. FC의 반송파에 FLO의 정연파를 곱해주면 스펙트럼은 이동할 것입니다. FLO 주파수에 따라서 얼마만큼 이동할 것이냐가 결정될 것입니다. FLO를 선택함으로 인해서 내가 원하는 방송 신호가 455kHz 대역 안으로 들어오게 만드는 것입니다. 밴드패스 필터는 중간 주파수가 455kHz로 고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물론 밴드패스 필터의 대역폭은 10kHz일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방송 신호가 455kHz 안으로 들어오도록 로컬 오실레이터의 주파수를 가변시켜서 FLO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방송 신호가 밴드패스 필터에 들어오면 증폭된 후 곰파기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곰파기는 인벨로프 디텍터일 것입니다. 포락선 곰파기인 것입니다. 통신단에서 보낸 메시지 신호 MT를 검출할 것입니다. 그 MT는 다시 스피커를 구동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오디오 프리퀀시 증폭기에 입력될 것입니다. AF 증폭기에서 증폭된 후에 스피커를 통해서 우리가 방송을 수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디오 프리퀀시 증폭기에 연결된 다이얼이 볼륨 다이얼이 되는 것입니다. 슈퍼 헤테로다인 수신기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슈퍼 헤테로다인 수신기에서의 튜닝, 동조 방식을 그림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각각의 방송국에서는 자신에게 할당된 주파수를 이용해서 방송 신호를 송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여러 개의 방송 신호 중에서 우리가 특정 방송을 시청하기 위해서는 그 특정 방송에 해당하는 주파수로 이동해서 밴드패스 필터를 씌우면 되는 것입니다. 이때 밴드패스 필터의 중심 주파수는 FN일 것입니다. 중심 주파수가 F3인 밴드패스 필터를 설계하면 중심 주파수가 F3인 방송을 수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밴드패스 필터의 중심 주파수를 변화시키면서 우리가 시청하고자 하는 특정 방송 신호만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AM에서의 밴드 입수 대역폭은 10kHz인 것입니다. 그런데 밴드패스 필터 설계 과정에서 중심 주파수를 계속 변화시키면
대역폭도 같이 변화된다는 문제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수의 방송 신호들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밴드 패스 필터를 씌우면 되는 것입니다. 특정 방송을 시청하기 위해서 밴드 패스 필터의 중간 주파수를 변화시키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밴드 패스 필터를 주파수를 변화시키면서 이동시키는 방법은 밴드 패스 필터의 대역폭도 같이 변한다는 문제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슈퍼 헤테로다인 수신기에서는 밴드 패스 필터를 고정시켜 놓는 방법을 쓰는 것입니다. 그때 주파수가 455kHz인 것입니다. 이러한 455kHz의 주파수를 인터메디에이트 프리퀀시, 즉 중간 주파수라고 보통 호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밴드 패스 필터를 고정시켜 놓고 이동할 경우에 밴드 입수가 같이 변하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455kHz로 고정시켜 놓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특정 방송 신호가 이러한 밴드 패스 필터 내에 들어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F1, F2, F3, Fn은 455kHz가 아닌 것입니다. 따라서 각각의 스펙트럼의 주파수를 변화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주파수를 변화시키는 방법은 물론 다음 슬라이드에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다시 변조하는 것입니다. 다시 코사인 함수를 곱해주는 것입니다. 코사인 함수를 곱해줌으로 인해서 좌우로 이동할 수 있는 것입니다. 좌우로 이동시키면서 원하는 방송을 455kHz 밴드 패스 필터 내에 포함시키도록 하면 그 방송을 우리가 시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방송 신호를 수신하기 위해서 튜닝, 즉 다이얼을 돌린다는 것은 이러한 각각의 방송 신호의 스펙트럼에 코사인 함수를 곱해줘야 되는데 그 코사인 함수의 주파수를 우리가 다이얼을 돌리면서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 다이얼을 돌리면서 선택한 주파수에 의해서 특정 방송 신호가 우리가 원하는 방송 신호가 밴드 패스 필터 455kHz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슈퍼 헤테로다인 수신기에서 방송 신호, 즉 안테나를 통해서 수신된 RF 스펙트럼이 IF 대역 455kHz 대역으로 시프트 시키는 방법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그 방법은 믹서를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주어진 RF 스펙트럼에 서로 다른 주파수를 갖는 정연파를 곱해줄 것입니다. 믹서를 이용해서 RF 스펙트럼을 IF 대역으로 이동하는 방식인 것입니다. RF 스펙트럼에서 내가 원하는 채널의 반송파 주파수를 FC로 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반송파 주파수가 FC인 방송을 듣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반송파 코사인 2파이 FCT가 되는 것입니다. 수신된 신호 중에서 FC 성분 주변으로 10kHz를 선택하면 내가 원하는 방송을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FC가 455kHz 대역으로 이동시키기 위해서 로컬 오실레이터에서 FC와는 다른 주파수의 정연파를 생성해서 곱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코사인 2파이 FCT, 내가 원하는 방송 신호인 것입니다. 곱하기 코사인 2파이 FLOT, 로컬 오실레이터에서 발생된 정연파입니다. 코스 A, 코스 B, 삼각함수 공식 위에서 2분의 1, 코스 A-B, 코스 A-B입니다. 코스 A 플러스 B로 표현될 것입니다. 여기에서 FC-FL로, 즉 FC 코사인 2파이 FC-FL로 T에서 FC-FL로가 455kHz가 되든 또는 FC 플러스 FL로가 455kHz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FC는 AM 방송 대역에서 540에서 1600kHz 사이에 있는 주파수인 것입니다. 따라서 FC 플러스 FLO가 455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FC 자체가 540에서 1600kHz의 값을 갖기 때문에 어떤 값을 더해줘도 FL로 어떤 값을 더해줘도
그거보다 더 작은 455는 만들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두 번째 항은 사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항을 우리가 활용할 것입니다. FC-FLO가 455kHz 안으로 들어오도록 하는 것입니다. FC-FLO가 455kHz, FC가 FLO보다 커도 되고 FLO가 FC보다 커도 되는 것입니다. 이 값만 455kHz로 들어오면 되는 것입니다. FC-FLO의 절대치가 455kHz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FC-FLO가 FIF, 즉 FC가 FLO보다 큰 경우 생각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절대치를 벗길 때 FLO가 FC보다 큰 경우 FLO 마이너스를 취한 것입니다. FLO 마이너스 FC는 FIF, 즉 FC가 FLO보다 큰 경우 또는 FLO가 FC보다 큰 경우, 어쨌든 두 경우 모두 다 455kHz만 되면 되는 것입니다. FLO는 FC 마이너스 FIF, FLO는 FC 플러스 FIF, 즉 첫 번째 경우는 FLO가 FC보다 작은 경우입니다. FC에서 455를 뺀 값, FC보다 작은 경우. 두 번째 경우는 FLO가 FC보다 큰 경우, FC보다 455kHz만큼 큰 경우가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를 사용할 수도 있고 두 번째를 사용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사용하는 경우 우리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로컬 오실레이터의 주파수는 FC 빼기 FIF 455가 되는 것입니다. FC가 가질 수 있는 값은 540에서 1600까지입니다. 540에서 455를 빼면 FLO는 85kHz가 될 것입니다. 1600인 경우를 가정해서 방송 신호의 반송파 주파수가 1600인 것을 가정해서 455를 빼면 1145kHz가 되는 것입니다. 85kHz에서 로컬 오실레이터의 주파수를 1145kHz까지 변화시킬 수 있다면 내가 원하는 방송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두 번째 방식, FLO가 FC보다 455만큼 큰 경우, 반송파 주파수가 540kHz인 경우에 455를 더하면 995kHz가 되는 것입니다. 1600kHz에 455kHz를 더하면 2055kHz가 되는 것입니다. 로컬 오실레이터의 주파수를 995kHz에서 255kHz까지 변화시키면 되는 것입니다. 변화 범위는 약 1000kHz, 한 2000kHz, 2대1 정도 되는 것입니다. 변화 범위는 85kHz, 1100kHz, 100kHz, 1000kHz, 약 10배가 넘는 것입니다. 13.5대1입니다. 변화 범위가 너무 큰 것입니다. 로컬 오실레이터를 설계할 때 주파수의 변화 범위, 최저 주파수보다 최고 주파수는 13배나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FLO가 복잡해질 것입니다. 두 번째의 경우에는 로컬 오실레이터의 주파수가 최저 주파수보다 최고 주파수는 2배만 되면 되는 것입니다. 훨씬 로컬 오실레이터의 설계가 유연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두 번째 FLO가 FC보다 큰 경우를 선택할 것입니다. FLO가 FC보다 큰 경우를 사용할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내가 듣고자 하는 방송 신호를 455kHz 대역으로 이동시키기 위해서 로컬 오실레이터에서 다른 주파수를 곱해주는데 그 주파수는, 로컬 오실레이터의 주파수는 FLO는 FC 플러스 FIF를 한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FLO가 FC보다 455만큼 큰 경우를 선택해서 쓰게 될 것입니다. 수신된 RF 스펙트럼을 455kHz, 즉 IF 대역으로 시프트 시키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방법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로컬 오실레이터의 주파수가 반송파, 즉 방송신호의 주파수보다 455만큼 작은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우리가 전 슬라이드에서 사용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론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FLO가 FC보다 작은 경우입니다. 우리가 듣고자 하는 방송 신호의 스펙트럼입니다. 이러한 스펙트럼이 밴드 패스 필터가 설계된 455kHz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455kHz 대역으로 이동시키기 위해서 로컬 오실레이터에서 발생한 FLO를 곱해주는 것입니다. FLO의 주파수를 곱해주면 플러스 방향으로 FLO만큼, FC가 플러스 방향으로 FLO만큼 이동한 것입니다. FC가 마이너스 방향으로 FC 마이너스 FLO 마이너스 방향으로 이동한 것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음의 스펙트럼도 플러스 방향으로 FLO만큼 마이너스 FC가 FLO만큼 이동한 것입니다. 마이너스 FC가 마이너스 방향으로 FLO만큼 이동한 것입니다. 이 값은 FC-FLO는 FC-FLO는 FIF 즉 455kHz가 될 것입니다. FC 플러스 FLO는 FLO가 FC-FIF이기 때문에 EFC-FIF가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음의 스펙트럼 플러스 방향으로 FLO만큼 이동해 왔습니다. 마이너스 FC 플러스 FLO 마이너스 FC 플러스 FLO는 마이너스 FIF가 되는 것입니다. 마이너스 455kHz가 되는 것입니다. 마이너스 FC 마이너스 FLO는 FC 마이너스 FIF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EFC 플러스 FIF로 이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듣고자 하는 방송 신호가 455kHz로 들어온 것입니다. 수신기에서는 밴드패스 필터가 마이너스 455kHz, 플러스 455kHz에 고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밴드패스 필터를 통해서 내가 듣고자 하는 방송 신호의 스펙트럼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RF 스펙트럼을 IF 대역으로 시프트 시키는 두 번째 방법입니다. 두 번째 방법이 실제적으로 현재 수신기에서 사용되고 있는 방법인 것입니다. FLO 로컬 오실레이터의 주파수를 선택할 때 방송 신호의 반송파 주파수 FC에 FIF 즉 455kHz를 더한 값을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FLO가 FC보다 큰 경우입니다. 내가 시청하고 싶은 방송 신호입니다. 방송 신호의 스펙트럼이 455kHz 대역으로 들어와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로컬 오실레이터에서 FLO의 주파수를 갖는 신호를 곱해주는 것입니다. FLO를 곱해주면 FC가 플러스 방향으로 FLO만큼, FC가 이 스펙트럼이 마이너스 방향으로 FLO만큼 이동할 것입니다. 지금 FLO는 FC보다 455만큼 큰 경우입니다. FC가 플러스 방향으로 FLO만큼 이동했습니다. 마이너스 방향으로 이동하는데 FLO 값은 FLO만큼 이동하는데 FC보다 큰 값입니다. 따라서 음의 축으로 이동할 것입니다. FC 마이너스 방향으로 FLO만큼 음의 축으로 이동할 것입니다. 다시 마이너스 음의 스펙트럼 플러스 방향으로 FLO만큼 이동할 것입니다. FLO가 FC 값보다 더 큰 경우입니다. 455만큼 더 큰 것입니다. 따라서 플러스 방향으로 이동할 때 455만큼 더 이동하는 것입니다. 455 주파수 대역이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양의 스펙트럼도 이동할 때 FC보다 455만큼 더 큰, 455만큼 더 많은 부분을 이동하는 것입니다. 마이너스 방향으로 또 FLO만큼 이동할 것입니다. FC 플러스 FLO,
FLO는 FC 플러스 FIF입니다. 따라서 이 FC 플러스 FIF가 될 것입니다. FC 마이너스 FLO, FC 마이너스 FLO는 마이너스 FIF가 될 것입니다. 마이너스 FC 플러스 FLO, 마이너스 FC 플러스 FLO는 FIF가 될 것입니다. 마이너스 FC를 마이너스 방향으로 FLO만큼, 마이너스 FC 마이너스 FIF, 즉 마이너스 EFC 마이너스 FIF만큼 이동할 것입니다. 우리가 듣고자 하는 방송 신호가 455kHz 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현재 수신기에서 사용되는 방식은 이 방식인 것입니다. FLO를 FC보다 크게 선택할 때 로컬 오실레이터의 주파수의 변화폭이 2대1로 더 적기 때문에 이러한 방식을 우리가 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슈퍼 헤테로다인 수신기에서 우리가 RF 스펙트럼을 IF 대역으로 옮길 때 로컬 오실레이터의 주파수 FLO를 선택하는 방법에 관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학습한 내용입니다. FLO가 FC보다 크게 선택하는 방법, 지금 현재 수신기에서 사용하고 있는 방법인 것입니다. 이 방법에서는 방송 신호의 반송파의 최저 주파수는 540kHz입니다. 최고 주파수는 1600kHz입니다. 따라서 540 플러스 455가 되는 것입니다. 995에서 로컬 오실레이터의 주파수는 1600 더하기 455, 2055kHz까지 변화시키면 내가 원하는 방송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995kHz에서 2055kHz까지 변화시키면 되는 것입니다. 최저 주파수와 최고 주파수의 비율은 2.07배 정도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FLO 로컬 오실레이터의 주파수를 방송 신호의 반송파 주파수보다 더 작게 한다고 한다면 FLO 로컬 오실레이터의 주파수는 85kHz에서 1145kHz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540에서 455를 뺀 값입니다. 1600에서 반송파 주파수에서 455 뺀 값, 1600kHz에서 455 빼면 1145kHz가 되는 것입니다. 85kHz에서 1145kHz까지 변화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 비율은 13.5배나 되는 것입니다. 주파수의 가변 범위가 너무 넓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는 것은 로컬 오실레이터의 임플리멘테이션, 교육 구현에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RF 스펙트럼을 IF 대역으로 시프트 시킬 때 쓰는 방법은 로컬 오실레이터의 주파수가 방송 신호의 반송파 주파수보다 더 높은 경우인 것입니다. 슈퍼 헤테로다인 수신기의 단점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수신하고자 하는 방송 신호의 스펙트럼입니다. FC라는 반송파 주파수를 갖고 있는 스펙트럼입니다. 로컬 오실레이터에서 FLO라는 주파수 성분을 곱해주면 마이너스 방향으로 FLO만큼, 플러스 방향으로 FLO만큼 이동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밴드패스 필터를 통해서 455kHz 대역으로 이동함으로 인해서 밴드패스 필터로 그 방송 신호를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모든 방송 신호, 안테나에 수신되는 것입니다. 모든 방송 신호에 FLO가 곱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방송 수신 신호 중에서 우리가 선택하고자 하는 방송 신호의 반송파 주파수 FC보다 FIF, 즉 455kHz의 2배 더 높은 주파수를 쓰는 방송 신호의 경우를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FC 반송파 주파수를 사용하는 방송국의 스펙트럼입니다. FC 플러스 EFIF의 반송파 주파수를 사용하는 방송국에서 전송한 스펙트럼인 것입니다.
이 신호 역시 왼쪽으로 FL로만큼, FRF가 왼쪽으로 FL로만큼, 오른쪽으로 FL로만큼 이동할 것입니다.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경우에는 주파수가 높은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관심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FRF가 FL로만큼 이동하면 FRF가 마이너스 방향으로 FL로만큼, FL로는 FC 플러스 FIF인 것입니다. 마이너스 FC 마이너스 FIF, FL로만큼. 그러면 FC 마이너스 FC 없어지고 EFIF 마이너스 FIF, FIF로 이동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택하고자 하는 신호의 음의 스펙트럼이 455kHz로 들어오기도 하지만 우리가 원하지 않는 다른 방송 신호, 즉 반송파 주파수가 FRF인 스펙트럼도 455kHz로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 음의 부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RF, 즉 마이너스 FC 마이너스 EFIF가 되는 경우입니다. 마이너스 FRF 마이너스 FC 마이너스 EFIF가 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도 역시 FL로만큼 왼쪽으로 시프트 되고 FL로만큼 오른쪽으로도 시프트 될 것입니다. 마이너스 FRF 플러스 FLO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FRF는 마이너스 FC 마이너스 EFIF입니다. 여기다가 플러스 FLO, FC 플러스 하겠습니다. FIF도 플러스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FC 없어지고 마이너스 EFIF, FIF 하면 마이너스 FIF, 마이너스 FIF로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즉 455kHz 대역에 우리가 선택하고자 하는 방송 신호도 들어오게 되지만 우리가 원하지 않는 다른 방송 신호도 455kHz 안에 들어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특성은 슈퍼 헤테로다인 수신기의 분명한 단점이 되는 것입니다. 슈퍼 헤테로다인 수신기의 단점, 정리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반송파 주파수가 FC인 방송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수신기에서 FL로 주파수를 갖는 신호를 생성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FLO라는 주파수는 FC 플러스 FIF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파수를 갖는 신호를 수신된 방송 신호에 곱해주면 내가 원하는 방송 신호는 455kHz 대역으로 이동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 내가 원하지 않는 방송 신호도 455kHz 안으로 들어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방송 신호는 내가 원하는 방송 신호의 반송파 주파수에 455 곱하기 2배보다 높은 주파수가 되는 경우입니다. FRF가 FC 플러스 EFIF가 되는 방송 신호도 역시 동시에 455kHz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FRF도 마이너스 방향으로 FL로만큼 이동하고 또 플러스 방향으로 FL로만큼 이동할 것입니다. FRF가 마이너스 방향으로 FL로만큼 이동한다는 것은 FC 플러스 EFIF 마이너스 FL로 455kHz 대역으로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두 개의 방송 신호가 동시에 수신되는 것입니다. 두 개의 신호의 간섭, 인터피어런스 때문에 그 방송은 들을 수가 없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원하지 않는 방송 신호의 반송파 주파수 FRF를 이미지 프리퀀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이미지는 유령이라는 의미입니다. 내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유령처럼 나타나서 내 귀에 어른거린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FRF를 이미지 프리퀀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개의 방송 신호가 동시에 455kHz 대역으로 들어온다는 것은 두 개의 신호가 서로 간섭 신호로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슈퍼 헤테로다인 수신기에서의 단점을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습니다. 이러한 슈퍼 헤테로다인 수신기에서의 문제점을 우리가 극복하는 방법이 있어야지 슈퍼 헤테로다인 수신기를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방법 아주 단순한 방법입니다. 만약에 영상 채널이 일단 455kHz 대역에 우리 원하는 채널과 동시에 같이 수신되면 그 이후에는 우리가 원하는 채널만 필터링 할 수 있는 필터를 설계할 수 있는 것은 공학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미 두 개의 신호가 혼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 혼합된 신호로부터 우리가 원하는 수신 채널을 필터링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주파수를 변환하기 전에, 즉 로컬 오실레이터에서의 신호를 곱해지기 전에 방송 신호가 수신되면 그 방송 신호가 수신된 바로 다음 단 RF 튜닝 회로에서 영상 채널을 제거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영상 채널과 우리가 원하는 채널과 주파수 대역이 인접한 대역이라고 한다면 역시 필터 설계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원하는 채널과 영상 채널과의 주파수 간격은 455kHz의 2배, 즉 910kHz나 멀리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두 개의 신호의 대역이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RF 튜닝 회로를 설계하는 것은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은 비교적 용이한 부분인 것입니다.